굉이님, 속눈썹 찌르는 눈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나요? 윗꺼풀, 아랫꺼풀 모두 찌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만약에 결막을 계속 찔러서 결막염이 지속된다면은 건강보험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병원에 직접 문의해 보시면은 되는데, 그냥 뭐 어쩌다 찔러 뭐 이거 가지고는 건강보험에서 적용을 안 해줄 겁니다. 네,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경우에서도 이렇게 앞쪽 부분 지방이 없어서 쌍꺼풀이 올라가요. 그리고 나이가 드시니까 처짐이 바깥쪽에 진행이 돼서 쌍꺼풀의 앞쪽은 크고 뒤쪽은 이렇게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 경우도 지방 주입을 요 앞쪽 부분에 해서 쌍꺼풀을 낮춰주고, 뒤쪽은 이 경우 이제 눈썹 밑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쌍꺼풀 라인이 뒤로 갈수록 점점 넓어지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눈 위의 지방을, 처진 눈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 경우에도 앞쪽 부분이 올라가고 뒤쪽이 처지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지방이 꺼지면서 앞쪽 부분에 쌍꺼풀이 더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 그래서 이 앞쪽 부분, 이 부분은 지방을 제거하고 여기는 지방을 주입해서 개선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 경우는요, 지금 보면은 지방층이 여기는 꺼졌고 여기는 이렇게 도톰해졌잖아요. 눈꺼풀이라는 게 마치 그 패딩 같아서 패딩의 그 내용물이 위쪽에는 빠지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몰리는 거죠. 그런 현상이 이렇게 눈꺼풀에서도 나이가 드시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요 지방이 이렇게 앞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바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한 것 중에요, 요즘에 이제 눈 위 지방 주입 대신에 눈 위에 지방을 재배치하는 방법을 이제 소개하시는 그 논문도 있고, 또 그렇게 뭐 수술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지방층을 바깥쪽으로 끌고 와서 그 부분을 채워준다,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조금 이 지방 주입이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안쪽에 있는 지방층을 바깥쪽으로 끌고 오는 것은, 이 안쪽에 있는 지방층을 바깥쪽으로 끌고 오는 거는요, 이 지방층의 뿌리 쪽으로 혈관들이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되면은 굉장히 이 안구 자체도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지방을 바깥쪽으로 끌고 오는 그 눈 위 지방 재배치라는 방법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개는 이게 뭐 약간 요 정도에 있는 지방은 앞으로 끌고 와도 괜찮지만, 이 깊숙이 있는 지방을 앞쪽으로 끌고 오는 그런 방법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상담하다 보면은 눈이 지방 주입 필요 없고 그냥 지방 재배만 하면은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이 눈이 꺼짐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무슨 말 얘기하는지 알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실 절대적으로 지방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안쪽에 있는 지방을 끌고 오는 거는 결과적으로 사실 다시 붓기가 빠지면은 다시 쑥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을 바깥으로 너무 많이 끌고 나오면은 안쪽에서 출혈이 생길 경우에는 사실은 좀 불편한 문제를 낳을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지방을 제거하면 나이 들면 꺼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지방을 제거하지 않으면은요, 나이 들면 처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지방을 어느 정도는 제거하는 게 좀 예쁜 눈으로는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김리아님, 지방 이식했을 때 좌우 눈 크기가 달라서 그러는데 다시 하면 어떨까요? 50대 중반입니다. 지방 이식했는데 좌우 눈 크기가 다르다. 그건 사실은 원래도 조금 양쪽 크기가 다르지 않았을까요? 양쪽 크기가 좀 다른 분들이 있죠. 근데 지방 이식을 했을 때, 지방 이식을 사실 조금 위치가 잘못된 경우에는요, 눈 뜨는 걸 오히려 지방 이식해서 불편하게 만들고, 또 그래서 눈의 크기가 좀 작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지방 이식을 조금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지방 이식을 다시 한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거하거나 아니면 더하거나 아니면은 눈매 교정을 해서 눈 뜨는 근육을 조금 당겨주는 그런 방법으로 양쪽을 해결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눈 크기가 다르다, 그게 이제 지방 이식이 그 원인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눈 크기가 다르고 50대 중반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은 눈처짐이 양쪽에 다르셔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눈처짐을 개선하는 뭐 상안검 성형이나 뭐 또 다른 눈의 리프팅에 관련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이두이님, 눈썹도 처지면 올릴 수 있나요? 그럼요. 네, 눈썹은 나이 들면 처져요. 왜냐하면 이마가 처지기 때문이죠. 이마가 처지는 거는요, 우리가 이제 눈썹이 처지는 거는 이마가 처지는 거고, 이마가 처지는 거는요, 사실은
이 정수리에서부터 두피 그리고 이마 그리고 눈썹까지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처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살들이 쭉 내려와서 이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눈이 처진다는 것은 이마가 처지는 건데 이마 처지는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얼굴의 중앙 부분은요 덜 처져요. 중앙 부분은 덜 처지고 바깥쪽 부분이 더 많이 처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눈은 이렇게 여기서도 보시면은 바깥쪽이 훨씬 더 많이 처져 있고 안쪽은요 상대적으로 덜 처져요. 물론 안쪽도 처져요. 그렇지만 바깥쪽은 이게 훨씬 더 많이 처지기 때문에 사실 눈썹을 직접 리프팅하는 방법도 있고요. 눈썹 밑을 이렇게 지금 이 경우에는 눈썹 밑에 피부를 이렇게 오려서 눈썹 밑 그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 눈썹 밑 거상, 눈썹 밑 리프팅. 그래서 요만큼 올려주는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눈썹 자체가 올라가는 건 아니죠. 눈썹 자체가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눈썹 밑을 올려서 눈꺼풀을 덮고 있는 이 눈동자를 덮고 있는 눈꺼풀을 걷어 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다시 이런 경우에 눈썹 밑을 하는 경우에도 이쪽 부분은 상대적으로 올릴 수가 없죠. 이 바깥쪽으로 올리는 거죠. 근데 다행히 대부분의 경우 눈의 바깥쪽 처짐이 많고 안쪽 처짐은 굉장히 더디 오는 편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 눈썹 밑 리프팅이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마 땡긴다고 그러면은 다들 무섭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 이마 땡기는 거 무서워하고 이 눈썹 밑으로 하고 또 앞쪽 부분, 뒤쪽 부분 처짐을 좀 더 많이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두이두이님, 눈썹도 처짐을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근데 눈썹 자체를 올리려면은요, 이마를 올리는 그 엔도타인 내시경 이마 리프팅 있잖아요. 그걸 하게 되고요. 과거에는 엔도타인이 아니라 완전히 이마 자체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이마 자체를 잘라서 올리는 그런 수술을 했었죠. 네. 수진님, 지방이 많아서 눈꺼풀이 무거운데 절개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흉터가 걱정이 돼서 지방 제거 주사가 효과가 있을까요? 지방 제거 주사라는 게 있죠. 그 제거 주사가 있는데 여러 가지 제제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지방을 제거하는 효과가 조금 있긴 한데 그게 대단하진 않아요. 근데 지방 제거하는 주사를 놓으면은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일단 지방이 딱딱해져요. 근데 이 눈꺼풀의 지방이 딱딱해지면 좀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복부라든지 허벅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지방이 좀 딱딱해져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고 뭐 기능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눈꺼풀의 지방이 딱딱해진다. 이거는 좀 곤란한 문제죠. 눈꺼풀의 지방이 딱딱해지면은 눈 뜰 때 굉장히 불편해지고 곤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 제거 주사를, 그러니까 지방 분해 주사라고 그러죠. 그 지방 분해 주사를 눈꺼풀에다 넣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게 지방 분해 주사라는 게 아미노필린이라는 천식에 사용하는 약제인데요. 그거의 사이드 이펙트, 그 부수작용으로서 생기는 현상인데 사실 좀 딱딱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방이 이만큼 줄어드는데 너무 딱딱해져. 그래서 눈꺼풀에서는 그 딱딱해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안쪽으로 가벼운 염증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눈꺼풀 지방은 그냥 살짝 부분적으로, 전체 절개 꼭 안 하셔도 되고 부분적으로 절개해서 제거하는 것이 가장 괜찮은 방법이고요. 사실 눈이 지방을 제거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그 반대의 문제, 너무 눈이 꺼지게 되는 문제를 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제거해서 눈이 꺼지고 그런 문제를 피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특히 어떤 경험 제가 많이 하냐면은요, 고3 때 이제 학생들 수술 많이 하잖아요, 쌍꺼풀. 보면은 뭐 눈꺼풀이 그냥 두툼하단 말이죠. 아까 그 눈꺼풀이 이렇게 이제 두툼하단 말이죠. 이 쌍꺼풀도 해야 되고 눈꺼풀도 두툼해요. 그럼 아까 눈꺼풀 두툼하면 어떤 현상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꺼풀에 그림자가 많이 생기는, 이렇게 요만큼까지 다 그림자, 요렇게 다 그림자잖아요. 이게 미술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눈동자 그릴 때, 눈 그릴 때 이 위쪽 부분은 약간 검은 섀도우하고 요 아래쪽은 밝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현상이 딱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지방을 많이 제거해야지 눈빛이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지방을 많이 제거해요. 근데 고3이 지나면서 이 학생이 이제 대학교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면서 체중이 고3 때 체중보다 확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그 썬큰 아이, 이제 꺼진 눈이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눈이 꺼져가지고 다시 지방을 주입해야 되는 그런 경우를 사실 제가 많이 겪어봤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의 체중이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걸 미처 예측을 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눈 위의 지방이요, 제 오늘 주제는 사실은 꺼진 눈인데 꺼진 눈이 대부분 훨씬 더 예뻐요. 눈 위에 지방이 많은 경우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눈 위가 더 반짝반짝하니까. 눈 위의 지방은 눈을 직접 가리지 않아도 마치 이렇게 모자를 쓴 것처럼 아래쪽에 그림자를 드리우게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지방을 제거할 때는 이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요. 너무 많이 제거하면 안 되는 거죠.
보람의 살쾡이님, PPT 그림은 제가 그린 거죠. 예. 이게 사실은 제가 이게 저작권 문제 때문에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쓰지 않고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렸는데 이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있습니다. 네. 판다님, 상한검 3년 전에 했는데 다시 처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한번 다시 해도 될까요? 더 있다 하셔도 됩니다. 뭐 처지기 시작. 네, 제가 이제 이럴 때 꼭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상한검을 그러니까 다시 처지기 시작하셨다고요? 성형수술은요 예방하는 효과가 없어요. 성형수술은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을 개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처지기 전에 예방하는 목적으로 이걸 제거한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처지고 나서 그 처진 부분을 잘라내거나 올리거나 하는 거지, 처지기 시작한다고 해서 바로 수술하면 안 되겠죠. 충분히 처진 다음에 그걸 개선해야 되겠죠. 푸바오 행복님, 화상이 심한 상태인데 성형수술하면 효과가 있나요? 화상이 성형외과에서 아주 중요한 영역이에요. 근데 화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제일 이제 심각한 문제가 피부가 손상이 돼서 그 부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예를 들어서 이 팔에 이 부분에 화상을 입었다 그러면 손바닥에 화상을 입었다 그러면 이 피부가 없어지면 이렇게 펼 수가 없죠. 관절에 화상을 입으면 관절을 움직일 수가 없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레지던트 1, 2년 전 때 그때 우리나라 화상 환자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때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수술해 준 게 예쁘게 하려는 수술이 아니에요. 성형수술이라는 게. 예쁘게 하려는 수술이 아니라 화상으로 인해서 팔다리나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부분을 이렇게 잘 펼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게 성형외과의 기능이었어요. 그러니까 화상의 흉터를 개선하는 수술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수술들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뭐 작은 부분의 흉터라든지 국소적인 흉터들은 절제하거나 아니면은 부분적으로 우리가 조직 확장기라는 게 있어요. 조직 확장기를 통해서 주변 피부로 덮어서 흉터를 개선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화상이 굉장히 범위가 넓고 예전에는 정말 그런 환자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줄어들었고 더 미용적인 목적으로 많이 하겠죠. 피키님, 40대 후반 눈처짐이 있어서 눈 재수술을 하려고 여러 군데 상담을 다녔는데 이마 거상을 추천하는 병원이 대부분이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눈처짐이 있어서 하는 수술은 눈 재수술이 아니죠. 사실은 예전에 쌍꺼풀이 있다. 눈처짐에 관한 수술이죠. 그러니까 재수술은 아니죠. 네, 맞습니다. 이마 거상이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그렇지만 아까 이마 거상 말고 그러니까 이 눈썹 밑으로 올린다든지 아니면 가볍게 쌍꺼풀을 만든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개선을 하실 수도 있고요. 전통적인 상안검 성형술, 그러니까 쌍꺼풀이 있는 부분에서 피부를 오려내는 그런 방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괴이님, 그렇다면 일반인 입장에서 생각이 든 건데 눈꺼풀에 보톡스를 주입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눈꺼풀에 보톡스 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보톡스는 처진 걸 이렇게 리프팅하는 기능이 전혀 없어요. 보톡스가 주름을 없애는 기능은 주름을 만드는 근육을 마비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눈꺼풀에 넣잖아요, 보톡스. 그럼 눈 못 뜨고 안검하수 생깁니다. 절대로 넣으면 안 되죠. 톡스가 뭐예요? 그게 독약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보톡스는 일시적으로 작용하고 사라지는 독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제로 쓰이긴 하지만 보톡스로 눈꺼풀에다 주입하는 건 아니고요. 단지 눈꺼풀 주변에 이렇게 주름 생기잖아요. 그 부분에다가 주사를 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네, 엔젤님 얘기만 할까요? 엔젤님 언니가 65세인데 눈이 많이 처졌거든요. 원래 쌍꺼풀이 있는 큰 눈이었거든요. 안면 전체 거상을 하고 싶은데 부작용이 많을까봐 걱정돼요. 흉터는 어디 있는지 안면 신경이 괜찮을지, 원장님께서 많이 하는 수술인지. 눈꺼풀이 아니군요. 눈꺼풀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안면 거상은 눈꺼풀하고는 또 상관이 없어요. 따로따로랍니다. 그래서 네, 안면 거상하면은 당연히 안면 신경 주의해야 되는데 사실 안면 신경이 손상받는 경우는 안면 거상에서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크게 문제되지 않으실 거고요.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안전하게 하는 거고, 특히 안면 거상은 미국서 많이 하는 수술이고 미국에서 많이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느 정도는 좀 검증된 수술이라는 뜻이기도 하지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사실 이 눈 위 지방이 많아서 빼기도 하고 부족해서 넣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두 부분을 좀 나눠서도 조금 나중에 한번 다뤄볼 생각입니다. 이 기능적인 문제가 같이 있기 때문에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